큰아들을 쌀 뒤주에 가둬 죽인 조선의 21대 왕 영조. 그에게도 끔찍이 아낀 자식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60살에 얻은 막내딸 화길옹주. 그 후 11년 뒤 옹주를 시집 보낸 영조. 영조는 그런 막내딸을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딸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해 아버지 영조가 지어준 신혼집. 아버지 영조가 지어준 그 따뜻한 사랑의 집을 방문해 봅니다. 제가 남양주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궁집을 방문하게 돼서 정말로 기대되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 궁집이 이렇게 생겼군요. 정말 작고 아담하게 생겼는데 제가 문화재 보는 눈이 없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진짜 까막눈이라 이런 저희를 위해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궁집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실 학예사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슬기라고 합니다. 와, 궁집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럼 이곳의 이름이 궁집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곳의 이름은 궁집이고요.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 궁집이라고 불립니다. 궁집이란 일반적으로 왕족이 살았던 집을 이야기해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자가 아닌 다른 뭐 군이라든가 대군, 옹주, 공주 같은 이런 왕족들은 궁 밖에서 나가서 살았어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집들을 우리는 궁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럼 이 집은 누가 살던 집인가요? 네, 이 집은 화길옹주가 살았던 집이에요. 화길옹주는 영조의 막내딸이었고요. 이 막내딸이 12살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때 영조가 직접 신랑감으로 능성이 구미나라는 분을 선정을 하였고 또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궁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 막내딸을 상당히 예뻐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영조가 막내딸을 굉장히 이뻐했다고 해요. 무려 60세에 낳았던 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애정이 정말 각별했다고 합니다. 이청수님, 지금 여기 이 집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한국민속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 양반들이 살던 집이 있잖아요. 그 전면에는 이렇게 크게 대청마루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아담하게 미음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문도 많이 작고.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지금 미음자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화길옹주가 거주했던 안채예요. 안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대문도 좀 작게 만들어지고 안쪽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미음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부 산간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북부 산간지방은 아무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춥겠죠. 이렇게 사방이 막히게끔 만들어서 이제 추위와 또 바람을 막아주고 보온을 올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영조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궁궐에 있던 목수와 그리고 또 그 자재들까지 내려 보내가지고 이 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겠지만 지금 보시는 요 기둥이라든가 뭐 주춧돌, 뭐 마루, 뭐 지붕, 이 밑에 계단까지 다 그 당시의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이 궁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궁집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누가 만들었고 어떤 연유로 만들었고 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높다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나요? 사실 국가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과 접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더 높게 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궁집 같은 경우는 규율이라든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 이런 점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우리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평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요 집의 크기를 댈 때 어떤 단위를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뭐, 한 걸음, 두 걸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건 몇 걸음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자, 두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대서 아, 되게 창의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당시 보게 되면은 이 집을 지을 때는 사실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골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집을 지을 때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99칸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의 크기를 쟀었습니다. 그래서 요 궁집을 재보면은 31칸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규제를 보면은 가사 규제라고 있는데요. 이 신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에 살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그런 규율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옹주는 40칸짜리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거를 한번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여기는 이 안채와 사랑채만 해서 31칸이잖아요. 그 밖에 아마 조금 더 뭐 행랑채라든가 뭐 대문채 식으로 해서 한 40칸 정도의 집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옹주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곳이 그 당시 옹주가 기거했던 안방이고요.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작은 요 정도의 방에서 옹주가 생활을 했었고, 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옹주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집이 다 구조가 다 한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가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옹주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위해서 내려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양쪽에 요 날개체 부분에도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생활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지금 걸어서 왔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디죠? 아까 마당에서는 못 보던 공간인데요. 혹시 사랑채? 아까 선생님께서 안채에 사랑채가 붙어 있다고. 네, 맞아요. 완전 똑똑한 학생인데요.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안채하고 사랑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방에서 마루를 건너서 이렇게 사랑채로 이어져서 건너올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사랑채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요 방 앞에 툇마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여기 지금 마루가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마루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요 앞에 살짝 특이한 구조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밖에 나가야지 더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요 공간보다 살짝 높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밖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밖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짝 높은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누라고 해요. 네, 누라고 해가지고요. 사방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한층 높은 마루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저 위에서 경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조선 후기 때부터는 이런 사랑채, 이런 살림집에 붙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반들이 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네, 이런 장소가 된 거죠. 네. 이제 보니 궁집은 규모가 참 아담한데 이곳저곳에 볼 게 참 많네요. 이제 집은 얼추 다 본 것 같은데 화기룡주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나요? 네, 화기룡주는 이곳에 12살에 시집을 와서 7년 후에 19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남편 구미나와 1남 2녀를 낳기도 하였는데요. 이 부인이 너무 빠르게 요절을 했기 때문에 이 신랑이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사랑채에서 보이는 요 앞 언덕에다가 화기룡주의 묘를 세웠다고 해요. 저랑 같은 나이에 빨리 돌아가셨네요. 그쵸. 조금 이르죠. 네. 영조보다 딸이 먼저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네, 특히 영조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매일매일 하는 조회도 거르고 정사를 정지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되게 안절부절을 못했었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화기룡주가 사망했을 그 당시가 영조가 79세였어요. 그러니까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축하연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거부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너무 상심을 해 있으니까 영조의 그 세손이었던 정조가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상소를 올린 거죠. 정조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이 상소하고 간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례를 보자면은 영조가 정말 상심이 컸다는 거를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오늘 잘 보셨어요?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설명도 잘 들으면서 궁집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남양주에 살았지만은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화재 잘 우리가 가꾸고 잘 보존해서 우리 또 후세에도 많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 궁집이 비공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이쁘게 가꿔가지고 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